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장 발빠른 소식을 전달해 드리고 있는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은 9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장은 어제와 그저께 폭락한 것을 일정 부분 좀 만회해 주면서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좋진 않았습니다만 그런대로 일부 섹터와 종목에 따라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결과적으로 코스피는 3068 그리고 코스닥은 1003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사실 해외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아직 해결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 밤에 열릴 미국 증시도 상승의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시장도 중요합니다만 시젠 주주분들 시젠에 굉장히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제 아주 장이 끝나고 나서 기분 나쁜 뉴스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고 한편으로는 해석하기 나름입니다만은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이제 좀 악재는 좀 해결이 되고 이제는 좀 긍정적인 면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거에 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고요. 일단 오늘 지금 보시는 화면은 동시호가 들어갔을 때 가격인데 결과적으로 시가는 61,100원으로 시작해서 저가 69,900원이 아닌 종가가 67,000원으로 끝이 났습니다. 1.14% 700원이 내린 오늘은 종가가 저가로 끝이 나는 아주 안 좋은 모습, 또 꼬리 달고 내려왔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하루였고 개인이 46,000주가량 매수가 들어왔고 지금 외국인이 5거래일째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고 오늘 외국인도 46,000주가량 매도를 했고 기관도 오늘은 2,000주가량 매도하는 모습, 금융투자도 2,700주가량 매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주 굉장히 안 좋은 흐름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어제 장 끝나고 나온 공시로 인해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을 비롯해서 시즌 주주 카페에 계신 많은 그 주주분들이 갖가지 의견을 내놓고 있는 와중에 어제 나온 공시에 관해서 잠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먼저 어제 그 다트 전자 공시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지금 주식수의 변동이 있습니다. 예, 친인척 분들인데 이분들이 아무래도 친인척 분들이 시젠의 그 주식을 상당히 보유를 좀 하고 계신데 주식수 변동에 관한 공시가 어제 나왔죠. 보면 우리 안정숙 님, 안정숙 사모님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천주교 서울대 교구에 또 증여도 하셨고 그리고 장내 매도를 비롯해서 여기 옆에 보면 친인척 분에게 또 이렇게 증여를 한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증여했다 그리고 또 장내 매도했다 해서 쭉 나와 있으니까 이 데이터를 직접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에 관해서 사측에서 아주 발빠르게 아주 빛의 속도로 홈페이지 또 게시판에 또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질문 특수관계인 보유 지분 변동 공시 관련해 가지고 어제 날짜로 올라왔는데 답변은 이렇습니다. 당사 천정윤 대표는 최근 미래에셋증권에 담보대출을 상환하여 해당 계약에 상응하는 60만 1943주의 담보를 해제하였고 기존 공시 2021년 4월 30일 이후에 발생한 특수관계인의 변동 및 변경 내역도 포함하여 근본 공시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천정윤 대표는 자본시장법에 의거하여 담보대출 상환에 따른 변경 공시는 하였지만 보유 주식수의 변동은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아무래도 그 주주분들의 그 상당히 지금 화가 많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빠르게 해명의 글을 올린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오해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발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은 뭐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네, 친인척 지분이 어, 장내 매도를 통해서 지분을 팔아치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주주분들이 상당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주가도 많이 하락했습니다만 고점 대비 거의 뭐 3분의 1 토막이 나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미국에서 지금 열리는 그 새로운 진단 기기에 많은 그 희망과 이제 드디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이 찰나에 이렇게 매도 공시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 고점에서 그럼 또 팔아치웠다는 얘기인가? 그러면 아직도 더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인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에 관해서 회사에서는 발빠르게 지금 뭐 대처를 했습니다만, 자 이거에 관해서 뭐 각종 매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추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뭐 여러분들도 각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친인척 매도에 관한 것은 뭐 좋은 상황은 아닐 거라고 본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인데, 하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증여라든가를 할 때 이 매도한 날로부터 앞뒤 2달간의 평균 금액을 내서 세금을 매기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어떤 방송에서 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분명히 천정윤 대표와 이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 주가가 지금이 저가이고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올라가서 증여를 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보다는 지금이 바닥이고 지금 증여를 해서 세금을 그나마 덜 내고 증여를 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 아닌가 해서 지금 증여하는 게 맞다, 뭐 이런 소스를 얻어서 증여를 하게 된 거 아닌가. 그렇다라고 보면은 앞으로 주가 상승에 분명히 어떤 모멘텀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는 쪽이 또 많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 뭐 회사를 편든다거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저도 주가에 관해서 악에 받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것은 아닌데, 어떤 분은 분명히 주총장에서 천종인 대표가 올해 자식들에게 증여할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고, 천종인 대표는 올해 자식들에게 증여할 계획은 분명히 없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직접 또 들었거든요. 그런데 천정윤 대표가 뭐 증여를 한 게 아니라 친인척에 관한 것은 분명히 언급을 안 했습니다. 네. 친인척까지 증여도 맞겠다라는 이야기는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인척에 관한 증여에 관한 어제 오늘 같은 이런 사태는 사실 뭐 할 말은 없는 거죠. 자, 뭐 여러분들 다트 들어가서 직접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만은, 이 CJN이라는 회사는 친인척들이 이 CJN의 주식을 좀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친인척들의 증여라든가 이런 매도를 통해서 분명히 지금이 저가라고 생각해서 증여를 한 것이면 앞으로 나올 호재는 분명히 주가 상승에 더 확률이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지만 여기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친인척이기 때문에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증여에 관한 이슈를 천 대표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측에서는 이 증여라는 이슈가 있는데 굳이 열심히 노력해서 주가를 부양시킬 만한 어떤 스탠스는 절대 취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아니, 회사에서 뭐 마음 먹으면 주가를 올릴 수 있냐, 없냐? 그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자, 예를 하나 제가 들어볼게요. 삼성전자 주식도 지금 마찬가지고, 네. 그 이재용 부회장이 그 삼성전자를 핸들링하기 위해서 뭐 삼성물산과 관련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그것 때문에 주가를 올라가는 것을 원치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정의선 부회장, 현대차,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와의 관계 조금만
관심을 갖고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분명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CJ는요, 시총이 결코 작은 회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코스닥 회사 이 순위에서 보면 지금은 10위 안에 머물지 못하고 약간 밀려나 있습니다만 10위 안에들은 한때 시총 2위까지 갔었던 엄청난 현금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조금만 노력을 하고 방법을 찾고자 하면, 그리고 어떤 이슈거리를 시장에 내놓느냐에 따라서 주가를 충분히 부양시키고 어느 정도 가격까지는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 회사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원치 않고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것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볼 수는 없습니다. 시장에서의 뭐 진단키트 섹터의 뭐 고점 논란 뭐 이런 것도 분명히 작용은 하긴 했죠. 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친인척들의 증여와 뭐 현금 확보를 위해서 더 이상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방관했다라는 그런 이슈가 하나 있고, 또 하나 좀 안타깝고 아쉽고 불안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그 주식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이 거의 다 정리가 되고 난 후에야 본격적인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더 높은 가격에 더 이상 뭐 증여는 이장하지 않고 나머지는 고점에서 매도하겠다, 계속 들고 가겠다라고 해서 더 이상 증여 부분이 가시화되지 않고 수면 위로 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뭐 2달 안에 어떠한 큰 모멘텀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만은, 그런데 불안한 것은 아직도 증여가 남아 있는지, 아직도 이제 더 이상 증여를 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주주로서는 계속해서 이 불안함을 떨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뭐 이것에 관해서는 추후 사측이 얼마나 주가 부양에 노력을 하며 이번에 그 미국에서의 그 새로운 기기에 대해서 얼마나 영업을 잘 하고 매출로서 찍히고 그것이 곧 주가로서 또 반영이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사측의 의지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 또 나머지 뭐 증여에 관한 것을 저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천종현 대표가 또 뭐 공식적인 자리에서 친인척 매도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더 이상의 뭐 증여는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는 이상은 운명에 맡기는 수밖에 없겠죠. 자, 어쨌든 간에 오늘도 CJ는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6만 원을 지켜주고 있다는 거에 위안을 뭐 삼아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저점이고 이제는 좀 반등하기를 기다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이 참 웃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참 그렇다고 이거 계속 시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이제 그만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제발 이 가격이 저점이길 바라고 이제는 상승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힘내시고요. 지금까지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